그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라는 분이 이른바 함정, 정치적인 함정을 판 거잖아요. 그것 또한 논란인데 과연 이 정치적인 굉장히 불순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걸 또 몰카로 촬영을 하고 또 그걸 갖고 보도를 한 쪽의 백, 이게 과연 어떤 업무와 관련된 직무 관련성, 대통령과의 어떤 직무 관련성, 이게 뭐가 있을까요?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? 아니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특검을 하고 뭘 해도 결론은 뻔해요. 나올 건 없어요.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이제 총선 전에 디올백을 특검하려고 그랬잖아요. 그걸 가지고 사실은 총선을 치르려고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. 그런데 디올백을 수사해봤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너무 법적으로 어려워서 아까 생각을 했어요. 두 가지 식으로 약간 짚어야 할 대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직무 관련성을 뭘 줬잖아요. 근데 주는 게 의도가 뭔가 직무 관련성에 의해서 고의를 가지고 준 거냐? 그게 아니잖아요. 뭔가 몰카 설치하고요. 미리 이걸 딱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해놓고 함정에 빠뜨려서 했는데 과연 이걸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? 청탁금지법 위반을 볼 수 있느냐? 이건 무언가 청탁이 아니니까. 그렇죠. 실질적으로는 청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요건에 맞지 않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이래갖고 뭐 병실 예약하는데도 뭐 돈을 주는데 병실 예약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. 그러면서 저 의사를 잡아놓을 생각으로 돈을 줬어요. 그럼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되냐 문제가 있어요. 이것도 약간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걸 엄밀하게 수사하면 처벌받을 사람은 최 목사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나 검찰 수사 영역에 그 최 목사가 뭐 배후에 누가 있든지 간에 이 몰카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. 이것도 수사의 영역에 들어가요? 당연히 들어가는데. 여기 처벌 여지가 있어요? 지금 배후에는 어디예요? 서울의 소리 아닙니까? 서울의 소리에서 디올백도 사주고 그다음에 몰카까지 줬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이 최 목사하고 서울의 소리는 공범관계 형성이 된 거예요. 그럼 어떤 혐의로 거긴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? 자, 일단요. 이게 정말 청탁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면 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주는 사람만 처벌할 수 있고 받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. 현재 보면. 청탁이라면? 그렇죠. 근데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최 목사하고 서울의 소리밖에 안 남는 거예요. 그러면 검찰에서 국민이 생각할 때는 디올백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려고 그러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준 사람만 처벌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는 목적이 불순하잖아요. 그럼 결과적으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거 그게 불법적인 요소면 오라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주거침입죄도 될 수 있는 거고. 여러 가지 죄가 오히려 최 목사에는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한겨레 신문 1면에서도 법조계에선 김 여사의 형사처벌을 낮게 본다라는 자막 보도하고 있습니다.